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를 길들이려는 시어머니에게 사사건건 사이다 발언을 하며 산다는 사이다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낙 글재주가 없어 두서없는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부탁드려요. 결혼한 지 5년 되었고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항상 제 편이었어요. 가끔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답답한 경우도 있기는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이번 김장에 꼭 저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싶으셨나 봐요. 이번에도 저는 할 말 다 했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대응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는 남편 핑계를 대며 명절에도 시댁에 안 가려고 해요. 꼭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보다는 시어머니를 길들이려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시며 화를 내셨는데 결국 제가 시어머니를 길들이게 될 것 같습니다. 친정은 각자의 생활을 존중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서로의 일에 간섭하지 않지만 조언이 필요한 고민거리가 있을 때는 오랜 시간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오지랖 넓게 구는 사람 없고요. 일부러 잘 보이려고 하거나 선을 넘거나 하지 않아요.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좋은 일에는 서로 잘 챙기기는 합니다. 결혼할 때 제가 15년 전에 대출 끼고 산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했습니다. 혼자 직장 다니며 아끼고 아껴 대출금은 전부 갚았습니다. 남편은 모은 돈으로 살림을 장만했고 서로 예물예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신혼집은 제가 벌어서 산 것이라 남편은 관심도 없었어요. 남편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 모으고 재테크도 하고 해서 나중에 이사를 하게 되면 집값을 반반 부담해서 공동명의하기로 했습니다. 돈 관리는 각자 하고 생활비는 반반하고 있습니다. 공동적금 내는 것 빼고는 양가 용돈, 각자 용돈 같은 것들은 알아서 하고 서로 터치하지 않습니다. 양가 부모님 생신 때는 서로 잘 챙깁니다. 남편도 돈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라 서로 불만 없고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로 용돈을 올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남편이랑 얘기해 보시라고 했거든요. 며느리한테 용돈 받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냐길래 용돈은 각자 집에 알아서 하기로 했다. 예전부터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지 않냐 했더니 결혼을 했으면 양쪽 모두 내 집이고 내 부모라고 하시며 화를 내시더군요. 죄송하지만 시부모님 용돈은 남편이 알아서 할 일이니 남편에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지방에서 자라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 취업해서 직장 다니다가 저와 만났습니다. 1년 좀 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혼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어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을 처음 뵈었을 때는 시골분들이라 그런지 정도 많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희는 양가 도움 받지 않고 둘이 모은 돈으로 결혼한 만큼 결혼에 대해서 양가 부모님께서 터치하지 않으셨죠. 친정은 분위기 자체가 자식의 일이라도 터치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위기이고 시댁은 서울에서 먼 지방이니 저희 결혼에 대해 뭐라 말씀하시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와 별 문제가 없었는데 결혼 직후 이게 뭐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친정부모님과도 특별한 일 아니면 통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용건이 있을 때만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가끔 딸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하셨다고 하시며 전화를 하시기는 하지만 길게 통화는 하지 않습니다. 저도 친정부모님을 뵌 지 좀 오래되면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결혼 직후부터 저에게 매일 전화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매일같이 그렇게 무슨 일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를 하냐고 하시며 안부 전화는 매일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바쁘기는 하지만 어머님 말씀이 옳다고 시원하게 대답했죠. 그리고 남편한테 시어머니와 이런 내용으로 통화를 했다. 그러니 시어머니에게 매일 전화해라 했습니다. 며칠 뒤에 시어머니 전화해서 바쁜 사람한테 매일 전화를 시켰냐고 저보고 매일 안부 전화를 하라는 말씀이었다고 하시는데 남편보다 제가 더 바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땡땡씨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인데 당연히 더 바쁘지 않겠냐고 했죠. 그리고 저는 아무리 바빠도 친정부모님께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른이 말하면 네 하고 대답하는 것인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역정을 내시더군요. 저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게 싫어서 이런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머님께 매일 안부 전화할 일은 절대 없을 테니 그런 줄 알라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셨는지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셨는데 저는 다시는 이런 일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전화로 이런 얘기를 했다 말했더니 시어머니 전화 받지 말라더군요.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전화를 받기는 했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프로젝트가 자주 있고 야근도 많습니다. 주말에 출근하는 일도 빈번하다 보니 남편과 합의하에 아이는 결혼 후 5년 정도 후에 갖기로 했어요. 아이를 낳더라도 하나만 낳기로 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아이에 대해 묻지도 않았고 결혼 후 한참 지나서 저희의 자녀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둘이 의지하며 재밌게 사는 것도 괜찮다 말씀해 주셨어요. 반면 시댁에서는 결혼하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 좋은 소식 왜 안 전해주냐고 줄기차게 압박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우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남편에게는 아무 말씀 없으시고 저에게 전화하셔서 노발대발 하셨어요. 여자가 하루라도 젊을 때 낳아야 한다고 설교를 하시는데 아이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했더니 어른 말씀에 수긍하지 않는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중이라고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계속 당신 하실 말씀만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지금 사는 집보다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돈 열심히 모으고 있고 내가 땡땡씨보다 돈도 더 많이 버는데 일을 그만두길 바라시냐 여쭤봤습니다.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손주를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버는 돈만큼 어머님이 보조해 주시라고 했죠.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아이 낳으라고 강요하시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화내실 거면 남편에게 전화해서 화내시라고 말하고 바쁘다고 전화 끊었습니다. 친정은 같은 서울이고 차로 저희 집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아직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 성향상 저희 집에 거의 안 오십니다. 저희는 둘 다 회사에서 야근도 많고 회사에서 저녁까지 해결하는 날도 많고 해서 주말에 둘 다 쉴 때는 외식을 하거나 밀키트 주문해 놓은 것을 해먹고 그래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남편 밥은 어떻게 먹이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니 또 난리가 났었죠. 여자가 남편 밥도 안 챙기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하길래 둘 다 바빠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돈 버느라 고생하는 남편한테 좋은 음식 먹여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내가 집해왔고 돈도 더 많이 버니 남편이 앞으로 집안 살림 똑바로 하도록 만들겠다 했어요. 어머님도 남편에게 네가 며느리보다 돈도 적게 벌고 집도 며느리가 해왔으니 집안 살림 똑바로 하라고 잘 얘기해달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또 말문이 막혔는지 말씀이 없으시길래 끊겠다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시댁은 서울에서 차로 3시간 넘게 걸립니다. 막히면 그보다 훨씬 더 걸리고요. 결혼하고 김장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오라고 스트레스를 주셨어요. 저는 바빠서 못 간다고 간단히 말씀드리고 거절했고요. 결혼 전 남편이 혼자 살 때는 시부모님이 서울에 거의 안 오셨다는데 저희가 결혼하고 나니 시부모님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오시거나 건강검진을 이유로 오셔서 며칠씩 계시다 가셨어요. 시댁에서 조금만 나가도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많은데 서울병원이 더 좋다고 하시면서 저희 집에 며칠씩 있다 가셨어요.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은 괜찮은데 몇 번 오시더니 카드키를 하나 달라고 하시더군요. 여분이 없다고 했더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단칼에 거절했죠. 시어머니는 서운해하는 표정이었지만 별 말씀은 하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집에 저를 갈구려고 작정하고 오셨나 봐요. 그때 저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바쁜 시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혼자 다니셔야 하고 혼자 식사 차려서 드시고 하는 것이 불만이셨는지 며느리한테 밥상 한 번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하시더니 너는 어른을 공경할 줄도 모르냐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때 저 많이 노력했거든요. 야근이 없는 날은 퇴근길에 밀키트 사와서 저녁은 차렸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저녁을 하겠다 아니면 나가서 먹자 했지만 저 나름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제가 저녁을 차리려고 했던 거예요. 저에게 뭐라 하시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최선을 다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하던 것도 안 하고 싶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혈압이 오른다 하시더군요. 남편이 끼어들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면 올라오지 마시라고 했어요. 주말에 쉬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올라오지 않아도 될 일에 올라오셔서 우리에게 스트레스나 주신다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아들 키운 보람도 없고 며느리 복도 없다고 신세한탄을 하시더군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말다툼을 하게 된다고, 아들과 며느리 사이 나빠지게 만들어서 좋을 것이 없으니 특별한 일 없으면 올라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남편과는 지금도 사이가 좋아요. 시어머니는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까지도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십니다. 시아버지는 과묵하시고 저에게 좋은 말씀만 해주세요. 미혼인 신우도 저보고 수고가 많다며 잘해줍니다. 제 성격이 누구 말에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편이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받는 정도였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 보면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것을 또 잊게 되고, 이번 김장 때는 시어머니가 꼭 와야 된다고 하시더군요. 며느리가 김장 때 한 번을 안 와서 동네에서 망신스럽다는데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김장 때 못 갈 정도로 바쁘게 일해서 아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며느리, 결혼할 때 집장만 해온 며느리가 자랑스럽지는 않냐고 여쭤봤습니다. 한참 말씀이 없으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너는 도대체 왜 길들여지지를 않니? 이러시더군요.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인가요? 길들이려고 하시게요? 했습니다. 이때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중이었고 남편은 옆에서 자기 핸드폰 보면서 저와 시어머니가 통화하는 것을 듣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끼어들어서 시어머니에게 심하다 싶을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제발 잘 살고 있는 우리 들쑤셔서 사이 나빠지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엄마 아니면 사소한 말다툼 정도나 하고 살 것이라고. 근데 엄마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된다며 이번 김장 때도 안 가겠지만 명절 때도 이제 안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음날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명절에 시댁에 안 오는 것이 말이 되냐 하시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는데 남편이 저렇게 난리이니 못 갈 것 같다고 했죠. 여자가 남편 말을 안 듣는 게 말이나 될 일이냐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할 말 없으시면 전화 끊겠다고 땡땡씨와 잘 얘기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은근히 스트레스 받아온 것을 어디에든지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항상 제 편이라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어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며느님들 모두 10월도와 트러블이 있을지라도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그 싸움에 응하고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남편이 된 분이라 잘 사시는 것 같네요. 고부 갈등은 남편이 모질일 때 생긴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앞으로도 현명한 남편과 즐거운 일상 만들어 가시며 행복하시길 바랄게요.